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에코프로 머지않아 비슷했어요. 시가는 좋았으나 종가는 또 결국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할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일단 이 직전 고점에서 버티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이익 실현 물량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강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제가 매일같이 에코프로 영상을 올려드리지만 어제도 에코프로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제가 시장이 하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락이 나와도 그건 기회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깔고, 하지만 그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매수한 그 매수 가격, 이 매수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대응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 즉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왜? 전부 이제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이 리스크 관리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과열이 만든 이 위치에서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 저는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드렸던 거죠. 제가 이 에코프로를 이 11월 달부터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뭐죠? 이 윗꼬리를 소화를 할 거다. 이 연봉상의 윗꼬리를 소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이때가 75,000원 가격대 이 맥점 밴드에 처음 터치할 때 저 뭐라 그랬냐면 저 역시 이 맥점을 믿고 이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실었다. 저도 주주입니다. 그게 지금 이때 샀던 게 지금까지 제가 끌고 온 거고 이 고점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0만 원까지 이 윗꼬리 소화하는 거는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에코프로 이야기도 해드리겠지만 이 지금 시장, 그리고 특히 2차전지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이슈도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어요.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엄지척 버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건 기회입니다. 기회. 즉 추가 상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랑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렇게 기회라고 오늘 한 번씩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많이 뿌려줘가지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축포가 되고 또 세력이 되어서 이 지금과 같은 이 온전한 상승을 또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이 좋아요와 댓글 지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장 이야기를 좀 뒤로 하고요. 뒤에 해드릴게요. 이 2차전지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올라간 종목들 뭐뭐 있어요? 보시면 삼성 SDI 엄청나게 올라갔죠. 일봉으로 봅시다. 삼성 SDI 엄청나게 올라갔죠. 포스코홀딩스도 음봉소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한농화성도 올라오고, 즉 이 배터리 관련된 제가 이야기한 그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이야기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삼성 SDI 연구팀 리튬메탈 배터리 난제의 해결 돌파구를 찾았다. 자, 리튬메탈 배터리도 이 미래의 배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고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말한 이 배터리에 대한 진화 과정, 이게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오늘 흐름이 나온 거죠. 현실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꿈의 배터리가 아니라 현실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리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리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에코프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왜 에코프로 오늘 안 올라갔냐?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왜? 아주 간단해요. 얘는 먼저 달렸잖아요. 먼저 달렸으니까 좀 쉬어가는 겁니다. 자, 2차전지 섹터도 이 에코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있죠. 이 섹터 안에서 자금 순환이 도는 겁니다. 그런데 갈 시간이 되면 뭐가 가요? 에코프로가 간다. 원래 이렇게 주가가 좀 과열이 발생이 되면 너무 세게 올랐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이 에코프로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얘는 좀 나중에 사고 좀 팔고 돌 오른 이 삼성 SDI 다른 종목을 사자는 식으로 이 교체 매매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23년도도 에코프로가 가고 나서 뭐가 갔어요? 포스코 그룹주가 다 갔잖아요. 후발대가 출발했어요. 그게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냐?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왜? 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증명을.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에코프로를 계속 영상을 찍어 드리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배터리가 진짜야. 진짜라 보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은 포울도 사시고 삼성 SDI도 다 짚어 드린 거잖아요. 포울은 계속 영상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삼성 SDI 21선 반등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포울도 못 샀고 삼성 SDI도 에코프로도 못 샀어요? 그럼 뭐 사라고 했어요? 번외 종목으로 한농화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몇 프로 올랐습니까? 20%가 오르더라. 에코프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2차 전지 섹터를 지금 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번외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 반도체 셌죠? 반도체 올라오면서 뭐가 올랐어요? 엑시콘, 네오셈, CNG 하이테크. 뭡니까 얘네가 다? 신소재.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신소재가 엄청나게 초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흐름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자 그럼 그 구간 우리 에코프로의 이제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산업도 좋고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에코프로의 방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 단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없이 유지를 하면서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대응. 자, 물론 저와 함께 이 저점 라인대에서부터 이 맥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이야 조금 까먹을 수 있지만 어차피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 큰 산업의 흐름을 보고 가시면 돼요.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고점권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고점에 산 사람들은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줘야 단가가 좋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너무 이 산업에 대한 방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15만 원 라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응 관점까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라고요? 이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그때는 수익 확정을 좀 하셔라. 왜? 제가 더 좋은 가격 오면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요. 즉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할 거면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저는 이 시장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삼전 얼마 찍었어요? 20만 원 찍었고 하이닉스 100만 원 찍었죠. 차트 아주 잠깐 볼게요. 제가 말한 단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없이 추가 상승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유지가 나온 거죠. 그런데 하락은 원래 이렇게 고점, 그러니까 즉 과열 라인대에서 밀리는 거죠. 이격이 발생된 위치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격이 발생된 위치에서 밀린다는 거죠. 이 1차 파동에서도 이격이 발생된 위치에서 이렇게 밀린다는 겁니다. 5일선이든 11선이든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가다가 그게 이탈이 나오면서 시세에 대한 단기 하락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열, 더 높은 위치에서 그런 흐름이 떨어지면은 이때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상승에서도 이때 조정이 셌죠. 이때보다 더 강한 이 하락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 단기동 평균선 이탈하는지 마는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 걱정하지 말고 고점 추격 매수자들은 조심해라.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미국장 말로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냥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제가 이 나스닥 100 차트인데 미국장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여기를 싼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즉 이 파동에서 돔의 형태로 올라왔는데 이 돔 형태의 꼭다리에서 지금 싼 고점이 발생했다. 하락 전환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하락이 나오고 강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반등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시장이 대장이잖아요. 대장.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는 고점을 더 치고 가버리는 거죠. 지금. 물론 미국장이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장이기 때문에 더 고점을 높이고 더 강하게 가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런 투매가 나올 때는 잠시라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대장이기 때문에 하락 나와도 기술적 반등 엄청 빠르겠죠. 그런데 이 떨어질 때에 대한 영향은 받는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면 여기가 이탈됐죠. 중요한 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땅 고건하고 나서 중요한 121동 평균선이 이탈을 됐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어때요? 그냥 계단식 하락입니다. 회복을 했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 바닥 라인에서 투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점 라인대에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밀리고 시장이 오른 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을 맞추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계좌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과정이 상당히 극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은 깡통을 많이 찬다는 거죠. 에코프로도 우리가 이 상승을 안다고 해서 이 온전한 상승을 먹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나스닥
지수가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순풍 빠지는 하락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저는 여기가 회복을 하는 그 구간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다시 안정적으로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편하게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장 있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넘어가는 구간, 그게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땐 당연히 대장인 우리나라가 더 치고 올라가겠죠. 자, 결론을 좀 이야기해드리면 더 가더라도 이 에코프로 역시도 어떤 이 가격, 이 밴드까지 떨어지는 가격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가격이 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또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끌고 갈 수 있는 매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매매를 해왔습니까? 여기 터치할 때, 여기 터치할 때 우리가 매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편하게 끌고 갔죠. 지금도 편하게 끌고 가죠. 왜? 밴드가 올라오니까. 밴드를 이탈 안 되면 뭡니까? 홀딩을 하는 거잖아요. 홀딩. 우리의 가격이 그래서 훼손될 일은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훼손이 될 수도 있죠.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대응을 하면 된다. 대응.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얼만큼의 먹냐의 차이지 리스크는 없다. 이런 무리스크에 대한 자리가 이 에이스 침대처럼 편안한 자리가 그게 바로 맥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이 저 맥점 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지금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잠시 그만하시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잘 보유를 하고 오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 둘 거예요. 과열이 오면 과열이 왔다, 매수를 해야 되면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문자가 간다는 거죠. 자, 에코프로 상당히 긴 여정일 겁니다. 제가 왜 연봉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어요. 소화하는 그 과정이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저와 함께 긴 여정을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제가 지금 이 맥점 차트로 이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영상만 좀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지수 이야기,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사야 할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정코치였습니다.